안녕하세요. 공짜로 여행하는 사람들 공여사입니다. 엄마 없이 떠난 여행, 남편과 아이는 7박 8일, 갑작스럽게 하루 더 연장된 것까지 치면 8박 9일의 이집트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또 두 남자 좋은 추억 쌓으면서 이집트 고대 문화 등 새로운 것 많이 배운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두 남자의 여행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공짜로 여행하는 우리의 컨셉에 맞춰 이번 여행이 정말로 공짜였는지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이번 여행은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항공권, 호텔, 투어, 일부 입장료 등을 카드 포인트와 혜택으로 해결했고요. 현금으로는 식비와 나머지 입장료, 팁 등으로 $589를 지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500보다는 약 $89 초과했는데요. 이 $589까지 0으로 만들면서 이번 여행 최종 경비 0으로 만드는 방법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입니다. 이집트행 왕복 항공권 2매는 아멕스 골드카드를 통해 모은 16만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카드 개설 때 받은 9만에 각종 프로모션으로 나머지 7만, 이 16만 포인트를 마련했는데요. 저희 이집트 영상 1편과 3편에 더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집트행 항공권을 돈으로 주고 샀다면 약 $2,300인데 이걸 아낀 거예요. 호텔은 총 4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중 힐튼 호텔만 3곳입니다. 카이로의 힐튼 람세스에서 2박, 알렉산드리에서 힐튼 코니시 호텔에서 1박, 룩소르 힐튼 리조트에서 2박을 했는데요. 람세스와 룩소르 리조트에선 1박당 3만씩 총 4박에 12만 힐튼 포인트를 썼고요. 알렉산드리아 힐튼 호텔에선 9,000 포인트에 현금 $100를 섞어서 결제했습니다. 포인트 12만 9천은 아멕스 힐튼 카드 개설 때 받은 포인트를 사용했고 현금 $100는 아멕스 힐튼 서패스 카드에 분기별 $50 혜택을 이용해 각각 제 카드와 남편 카드로 돌려받았습니다. 힐튼 호텔은 모두 소소하지만 업그레이드를 받았고요. 업그레이드를 받은 방을 기준으로 대략 $200씩 총 5박 약 $1,000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힐튼이 아닌 나머지 호텔 한 곳, 피라미드 뷰이는 정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눈앞에 보이는 방에서 2박 했는데요. 이곳은 하루 $100, 총 $200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은 델타항공의 자체 호텔 예약 사이트인 델타스테이에서 했고 결제는 1년에 $100씩 돌려주는 아멕스 델타 골드카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하루치를 미리 선결제해서 첫날 숙박비 $100를 돌려받고 2025년이 되자마자 둘째 날 숙박을 예약해서 나머지 $100를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200를 썼겠네요. 자, 다음은 두 남자의 투어 비용입니다. 투어는 모두 익스피디아에서 예약을 했고 모두 웰스파고의 익스피디아 크레딧 카드 개설 때 받은 원키 캐시, 즉 익스피디아 머니로 결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 남편과 제가 $900가 조금 넘는 원키 캐시를 받았는데요. 기독교 성지를 둘러보는 여행 상품과 원조 피라미드가 있는 사카라를 둘러보는 상품, ATV 바이크 1시간짜리 상품, 기자 피라미드 관광 올 인클루시브 상품, 룩소르 8시간 투어 상품, 룩소르 열기구 상품까지 모두 익스피디아 머니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돈을 썼다면 2인 기준 $230어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 마지막 날 룩소르에서 카이로로 돌아올 때 탑승했던 국내선 비즈니스 항공권도 익스피디아에서 익스피디아 머니로 해결했는데요. 항공요금은 2인 기준 약 $294입니다. 이것도 여행 경비로 더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카드 혜택으로 해결한 내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룩소르에서 머물며 룸 서비스로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바에서 밀크쉐이크 등 음료를 시킨 금액 $33는 힐튼 서패스 카드의 분기별 혜택인 $50로 구입한 기프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국 이번 여행에서 카드 포인트와 프로모션 등으로 이익을 본 여행 경비는
$4,057입니다. 사인업 보너스와 혜택 등을 이용해 공짜 여행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쁘지 않죠?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33개국을 크레딧카드 혜택으로만 다녀왔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가족도 이런 방식으로 매년 해외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3명이서 10곳 이상을 사실상 공짜로 다녀왔으니 혼자서 33개국을 다녀온 미국인 못지않은 혜택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여행에 현금 지출 목표액은 $500였습니다. 크레딧 카드 포인트로 쓸 수 없는 식사 비용이나 투어 상품 가이드 팁, 또 여러 유적지의 입장료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사용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총 $589를 써서 $89 초과 지출했습니다. 중간중간 가이드 연계 식당 등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생각보다 비싼 입장료, 주변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 구입 비용 등으로 인해 조금 오버됐네요. 그래서 이 $589도 전체 여행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2인 기준 이집트 여행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앞선 항공료와 호텔비 등 $4,057 더하기 589, 총 여행연비 $4,646입니다. 여기에 미처 계산하지 못한 호텔 팁이나 아이스크림 사 먹은 비용 등이 있다고 하는데 다 해봐야 $10 미만이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어차피 없앨 돈이니까요. 자, 이제 현금 지출을 어떻게 없애는지 제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589를 없앤 방법, 바로 은행 보너스 덕분입니다. 지난 2월 저와 남편은 모 한인은행의 광고를 보게 됐는데요. 체킹 어카운트, 그러니까 일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90일 안에 $1,000를 디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입금하면 보너스로 $388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디렉트 디파짓이라는 건 월급 등 회사나 기관 등이 내 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남편이 월급을 받을 때 특정 액수를 원하는 계좌로 분산 입금을 시킬 수 있어서 저한테 $1,000, 본인한테 $1,000를 분산 입금했습니다. 물론 두 개의 계좌에 들어간 $2,000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이 계좌를 잊고 있었는데요. 이집트 여행을 떠나기 몇 주 전 두 개의 계좌에 각각 $388씩, 총 $776가 입금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집트 여행비로 미리 빼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이집트 여행 때 쓴 현금 $589, 은행 보너스 $776로 없앴습니다. 오히려 $187가 남았네요. 이건 다음 여행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은행 보너스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각 은행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건데 보통 $300에서 많게는 $500를 보너스로 줍니다.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개설을 하고 이 계좌에 특정 금액 이상의 디렉트 디파짓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많냐고요? 한번 인터넷 설치를 해볼게요. 2025년 6월 기준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너스를 주고 있네요. 결국 정리하면 미국에선 은행 계좌 개설만으로도 손쉽게 $400에서 $500를 벌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처럼 부부가 함께 한다면 그 액수는 2배가 되는 거겠죠? 대신 이렇게 받은 보너스는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차피 받은 거에서 내는 거니까 여전히 여행 자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사실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 은행들이 은행 보너스를 주는지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어요. 챗 GPT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 서치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고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일부 은행의 경우 텔레비전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더 싼 마케팅 방식이라고 하네요. 또 은행 계좌를 이렇게 만들면 보너스만 받고 금방 계좌를 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처음 개설할 때 그대로 월급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월급 통장으로 쓰인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예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개설만으로도 거액을 주는 건데 일반인 입장에선 이 은행 보너스를 잘만 활용해도 거액의 여행 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짜 여행은 좋은데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신경 쓸 일은 많아요. 때에 따라 크레딧 카드 개설해야 하고 또 중간중간 연회비도 신경 써야 하고 때때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프로모션도 확인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가족이 해외여행 한 번 가는데 $5,000 정도가 들죠?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선 $5,000를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하겠죠. 또 제가 아는 분은 파트타임을 2달 바짝 하더라고요. 반면 그런 노력에 비하면 크레딧 카드 관리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넉넉한 형편이라서 내 돈 내고 여행 다닐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겁니다. 또 주식을 비롯해 금융 투자 수익이 있는 분들에겐 $5,000 여행 경비가 대수롭지 않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 상황에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 정도 노력 기울여서 온 가족이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 이집트 공짜 여행기입니다. 참고로 벌써 우리 가족은 다음 여행 예약을 마쳤는데요. 그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앞으로 몇 주 더 남았는데 그때까진 소소한 공짜 여행 팁 매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여행하는 사람들 공여사였습니다.